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5%나 빠졌고 다우는 2.06%, 또 S&P 500도 2% 이렇게 해서 모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채권 금리도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어려운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작부터 1.14%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이게 시장이 이 시작했던 지수에서 좀 낙폭을 줄이거나 하는 거를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과 함께 그 매도 우위에 서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기관이 큰 폭의 매도를 하루 종일 매도폭을 줄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매수에 나섰지만 이제 이게 그 매수 자체가 저가 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441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6,87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87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17.68포인트로 끝나면서 어제보다 1.68%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코스피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도 1.3%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한 후에 코스닥은 잠시 좀 낙폭을 줄이는가 했지만 이내 그 쏟아지는 외국인들의 그 매도폭이 커지면서 또 거기다가 기관도 하루 종일 매도 우위를 지켰고 시간이 갈수록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을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은 3,06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07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24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78.51포인트, 어제보다 1.88%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우선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횡보 수렴 형태를 깨고 밑으로 이제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 전체적인 기조에 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저점 찾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은 어제까지 그렇게 살려가던 그 추가 상승의 희망이 오늘 이제 5일, 1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무너뜨리면서 내려와서 코스닥도 좀 고전이, 기술적으로도 고전이 좀 예상됩니다. 환율은 오늘 다시 1,300원을 넘어서 1,304원 90전에 끝나면서 어제보다 9원이 오르면서 환율이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코스닥 에코프로비엠서부터 HLB까지 전부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엠 879억, LNF 361억 팔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3억 순매도, 에코프로는 307억, 이렇게 HLB는 78억 이렇게 팔았고,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그나마 한 거는 SK 하이닉스 37억하고 SDI 55억, 현대차 43억, 네이버 293억, 카카오 93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팔았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의 상위 10개, 코스닥의 상위 5개, 이 종목 중에서 순매수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LG화학
주식을 327억 판 거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그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5개 종목을 모두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거랑 거의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전기차, 이거 어제나 똑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 인프라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휴맥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 충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강세를 어려운 장인데 강세를 보였고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70조 원 정도 되지만 2030년쯤 가면 이게 410조 원짜리 시장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SK 시그넷이 그 영국에서 100억 원이지만 첫 수주를 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기업이 이쪽에 앞다퉈서 이제 진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로 오늘 좀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밀가루, 대두 뭐 이쪽이 좀 오늘 움직였어요. 근데 이것도 크진 않지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그 다음에 추가적인 군사 원조,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러시아 양국이 핵탄두 운반 체계 감축, 이게 이제 뭐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거죠. 핵탄두 운반체의 감축 및 핵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사찰을 협정했는데 이거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우려된다. 이래가지고 오늘 사료, 밀가루, 대두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는 여러분 제가 그 각점주 그 스쿨에서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스 오늘도 그 자율주행 로봇이 앞으로 그 우리가 그 인도 보도 있죠, 보도 사람 걸어다니는 그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소식 때문에 이쪽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줌 라이브에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엔터 중에서 JYP가 실적 기대, 그리고 이제 뭐 SM하고 하이브가 난리나게 뭐 서로 치는 그 사이에 와중에 외국인들이 JYP를 상당히 샀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 어떤 것들이 움직일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풍산도 좋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1월 반등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종료시키는 그런 하락의 모습을 오늘 보여준 시장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뉴욕 시장이 이제 개장 전에 그 월마트하고 홈디포 그 실적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 이제 안 좋으니까 관련 주식이 좀 관련됐던 그 리세일 쪽 주식들이 좀 하락한 것도 영향이 있었고 이거는 뭐 이미 그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부터
그 선물 시장에서 우선 시작 전 시장에서 이미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종목이. 물론 이제 뭐 장중에는 조금 떠오르기는 했고 또 시간에 의해서 다시 또 빠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그 어저께 그 뉴욕 시장을 주저앉힌 건 역시 이제 급등한 채권 금리입니다. 이 채권 금리가 이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어제 이제 그 논평이 그동안에는 그런 거 잘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장이 연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시장이 계속 연준한테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앙탈 부린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게 아닌데 자꾸 시장이 연준한테 요구하고 해달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연준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연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있었던 낙관론을 그냥 어제 한 판에 잠재워 버렸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결국은 채권시장을 따라간다는 얘기다. 근데 이제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시장도 뭐 돈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 주식시장만 갖고 이렇게 돈이 어디서 와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일시적이나 간헐적인 움직임밖에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기회만 있으면 뭐 오른다고 억지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얘기하는 그런 낙관론이 이제 어제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 반면에 이제 뭐 미국 시장 논평도 보니까 뭐 비관론이 이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뭐 이렇게 되더군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제 시장은 뭐 그렇습니다. 늘 이게 빠지면 이제 비관론이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되는 FOMC 의사록 내용에 따라서 내일 반등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아주 짧은 거라도 반등이. 그거는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반등다운 반등이 그렇게 쉽게 올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워낙 기회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하니까, 시장이, 아직은, 이거 뭐, 이렇게 매를 한 대 맞아갖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번 맞아야,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을 살리려고 보면 뭐 이런 부양 조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시장이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튀어오르는 게 이제 시장인데 제 생각엔 뭐 연준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더 높이 금리를 유지시키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갈 게 이제 뻔한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워낙 그 기회만 있으면 오르려고 그러기 때문에 뭐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힘이 없는 반등이지만, 그리고 뭐 내일도 반등을 못하면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이런 의견도 내고 저런 의견도 내고 뭐 시장이 이렇게 흐름에 뭐 요걸 갖다 대입하면 뭐 시장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큰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다. 시장의 큰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 원칙으로 거기에 저촉되는 매매만 하고 그러지 막 서둘러서 뭐 못 사서 못 먹고 막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시장 아직 아닙니다. 올해는 그런 박스권이 움직이는 시장이 위에 부딪혀서 내려오고 밑에 튀어서 올라오고 이런 게 반복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죠. 시장의 큰 물줄기가 시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자꾸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의 선행성입니다. 선행성. 근데 찍지 않은 바닥을 안 찍었는데 뭘 선행해요? 예.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면 선행한다는 게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나 그런 바닥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맨날 선행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건 이제 뭐 낙관론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어제 일도 갑자기 이제 시장이 정신을 차렸어요.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해나갈까가 이제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준을 딱 잡고 시장을 이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한편 이걸 이렇게 보면 내일이 이제 23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금통이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이 다음번 금리에 50bp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번에 넘어가면 3월에는 금리 변동 없죠? 4월 13일인가 금통위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를 또 올릴 거예요. 그럼 3월에 그 미국이 금리를 또 만약에 50bp 올린다 그러면 우리랑 1.75%포인트 금리 차가 나는 거예요. 꽤 크죠? 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한 거 유출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정도 금리 차 벌어지면 걱정해야 됩니다, 이거. 예. 걱정해야 돼요. 뭐, 잠깐 이제 그 달러가 약해지니까 뭐 달러는 끝났다 막 이러고 또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한쪽의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동결하는 게 좋잖아요. 동결하는 게 당연히 좋죠. 금통위가. 근데 다음번 이번엔 넘어가도 4월 13일에는 올려야 될 거예요. 안 올리고 못 빼길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다음번에 50bp를 올린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은행은 공공재다 막 이런 한 방에 지금 이제 전전긍긍하고 막 알아서 기고 막 은행이 지금 그러면서 뭐 예대 마진 줄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대 마진은 못 늘릴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간 금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아시지만 개인 부채도 많고 뭐 이러니까 막 개인들은 또 못 살겠다 막 난리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부가 그때도 강압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4월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부도 뭐 물론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준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그냥 이거 공공재인데 니네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 금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국에서 올라간 금리 때문에 정작 혼돈은 한국에서 벌어지게 생긴 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증시에 이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때 가서 뭐 깜짝 놀란 듯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늘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4월까지. 예, 그건 제가 이제 그러면 그래도 낙관론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식이 싸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 노동시장도 탄탄하게 받쳐줘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도 뭐 일부 보면 뭐 노동시장도 일시적인 거다 뭐 이러는 이제 또 비관론자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아직 싸다도 또 여러 가지죠. 뭘 기준으로 싼 거냐 그것도 또 이게 저는 싼 주식도 없고 비싼 주식도 없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형성되는 그 가격이 그 가격인 거죠. 그게 뭐 옛날보다 싸다 뭐 이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데 옛날보다 비싸다 이런 말도 좀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럼 뭐 신고가 형성이 안 돼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제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게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금방 주저앉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흘러내리는 게 더 문제지만 근데 이제 오늘 썸네일 제목대로 큰 물줄기는 거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순응하면서 대응책을 찾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뭐 하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종목 장세를 대비해서 종목 장세 대상이 되는 종목을 찾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종목 장세가 오면, 그 다음에 제대로 이번에는 그 저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를 정확히 잡으려고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려도 돼요. 첫 번째 이제 그 종목 장세가 움직였을 때 어떤 종목을 사냐 하는데 그건 내가 좋은 종목, 내가 좋아하는 종목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남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돼요. 내 돈 내고 남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그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바보라고 부르죠. 나보다 더 바보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빠진 낙폭이 커서 많이 빠진 이런 때는 많이 빠진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동안 다 빠졌으니까 빠졌을 수도 있죠. 많이 빠진 주식이라는 거가 많이 빠진 것 중에서도 그 위에 거래량이 겹겹이 쌓여갖고 올라갈 때 저항이 심하면 그건 안 돼요. 비교적 빠졌지만 위에 별로 물건이 없대든가 아니면 신고가여야 돼요. 여러분 신고가라는 게 왜 나오는 게 화려한 종목 장세가 뭐예요? 개만 가는 거예요. 개가 왜 가요? 그냥 위에 물건이 없어요. 신고가인데 무슨 물건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신고가가 다 나쁘고 무서운 건 아니에요. 단 그렇게 가려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게 실적. 그 다음에 실적 플러스 그 업황의 발전 성장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했는데 무조건 많이 빠진 건 많이 빠질만 하니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사면 그 종목 장세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종목 장세는 어떻게 보면 가는 놈이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 내 돈 내고 남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거다. 남도 좋아할 만한 주식을.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이제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떨어져야 오릅니다. 떨어져야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떨어진다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저점을 드라마틱하게 잡아갖고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희망이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40여 년 동안 있었지만 시장에 희망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놓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면 한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들은 매매 원칙에 따라서 하고 아니면 내 이제 인생 종목이다. 이래서 이제 오래 묵은지처럼 담아놓은 포트폴리오는 그냥 가져가시고 이러는 게 이제 지금 같은 시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